자, 일단 앞에 부분에서 1장에서 제가 이 JSP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JSP를 이제 실행할 수 있다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 됐으면 이제 JSP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하나씩 익혀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자바 공부하실 때 제가 시킨 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예, 룰루랄라 하면서 그죠? JSP가 요 코드 정도만 하면 기존 이제 자바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고, 만약에 이런 느낌이 못 받으시면 복습을 자바 쪽에 필요한 내용들은 JSP 하시면서 이 부분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틈틈이 공부하시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체크했습니다. 그죠? 그 체크하셨던 분들은 제가 시간 드릴 때 실습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똑 집어서 내가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되고, 전반적으로 다 모르겠다 하면 제가 자료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보셔야 되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JSP 환경 설정이 개발 환경 설정이 끝나면요, 이제 명령 JSP에서 쓰는 명령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JSP는 자바 코드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자바 문법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자바 명령어들, 문법들, 이런 것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JSP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그 명령어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JSP 페이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명령, 우리 이제 HTML 태그처럼 JSP도 태그로 되어 있어요. 태그. 꺽쇠갈로 들어가는 거.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렇게 이제 우리 HTML 시간 배우셨죠? 근데 꺽쇠갈로 그 표기로 시작되는 태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스크립트 태그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얘기하는데, JSP도 그렇고 PHP도 그렇고 ASP도 그렇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HTML하고 이렇게 섞여서 JSP 이제 이제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장에서 구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 주석할 때 퍼센트, 껐을 걸로 퍼센트 빼기 이런 주석하는 것도 있었죠. 그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언문 태그, 스크립트 태그, 표현문 태그, 여기에서 3가지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주석 태그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따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안 넣고요.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언문 태그, 선언할 때 쓰는 그런 얘기죠.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거는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그래서 점점점 여기에 이제 선언문이 오죠. 그다음에 닫을 때는 퍼센트 꺽쇠갈로. 근데 여기 점점점, 자, 요 자리에 자바 우리 이제 코드하고 똑같죠. 변수 선언하는 부분, 내가 변수를 쓰고 싶다 JSP에서, 그러면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 그대로 변수 선언해 주면 돼요. 배열 쓰고 싶다, 배열 선언해 주면 돼. 클래스를 가지고 배열 만들고 싶다, 만들면 돼. 그리고 메소드를 내가 호출해서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메소드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선언을 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코드도 자바 코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선언문 태그는 우리 이제 그 JSP에서 쓰는 스크립트 태그는 꺽쇠갈로 퍼센트 기본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이게 붙습니다.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면 여기 코드를 봤을 때 이런 게 있다. 이거 JSP구나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선언문, 특히 선언문이 들어가는 부분은 선언문 태그라고 해서 디클레이션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느낌표가 앞에 이렇게 꺽쇠갈로 퍼센트 다음에 느낌표가 이렇게 붙습니다. 요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리태그, 자, 요거 기본형이죠. 꺽쇠갈로 열고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는데, 자, 요 스크립트 릿 태그는 스크립트 릿 태그는 요 안에 어떤 내용이 드냐면 자바 코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바 로직 코드, 로직. 예, 우리 알고리즘으로 뭔가 프로그램 뭔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폼은 넣고 뭐 스위치 케이스문 넣고 if문 넣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로직, 실제 프로그램 로직 부분을 자바 코드를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자바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도 자바 코드고요. 여기서 자바 코드죠. 여기 자바 코드예요. 여기도 자바 코드 넣고 여기도 자바 코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식은 출력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출력문. 그래서 뭐 자바에서 system.out.println 이게 출력문이죠. 프린트 혹은 println. 지금 이제 JSP에서는 그 내장 기체라고 해서요. out이라는 내장 기체가 있는데 시스템 안 붙이고 그냥 out.println 하면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해줘요. 근데 system.out.println 못 씁니까? 쓸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브라우저 쪽, 클라이언트 쪽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현재 서버에 콘솔 창에 그냥 메시지가 출력이 됐어요. 그죠? 두 개 다 됩니다. 왜? 자바에서 했던 거 그대로 JSP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솔 창에 출력할 때는 system.out.println 하시면 되고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접속된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쪽으로 HTML 생성해서 보내줄 때는 out.println 해서 HTML 코드라든지 일반 메시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브라우저가 그 내용을 받아서 브라우저에서 출력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HTML이다, 코드다. 그러면 HTML을 렌더링을 해서 실행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표현문 태그 같은 경우는 꺽쇠갈로 퍼센트 다음에 이렇게 는 출력문 대신한다 그랬죠. 자, 요 안에 뭐 변수라든지 리터럴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메소드 여기 선언문 태그에 메소드 선언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그 메소드 호출하는 부분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메소드 호출해서 리턴되는 값을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디클레레이션 태그, 선언문 태그, 스크립트 릿 태그,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태그, 표현문 태그, 요 세 가지 기능만 아시면 기본 JSP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글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뭐 몇 개 이제 실행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한글이 들어가니까 한글이 다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자바나 JSP가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영문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뭐 신경 안 쓰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 코드 처리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SP 템플릿 할 때 항상 그 EUC KR이라고 이렇게 기본 템플릿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UTF-8로 바꿔줬죠. 그건 이제 그런 이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클립스에서. 그래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스 쪽에 이제 들어가서 제너럴 쪽에서 바꿔주고 웹 쪽에서 바꿔주고 위호표는 없는데 체크는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글 설정 어디서 했지 메뉴 위치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책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본인은 표시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렇게 요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JSP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 이제 문법 익히면서 쇼핑몰 마지막에 자 문법이 다 익혀지면 결과물로 쇼핑몰 탁 나오도록 JSP로 만든 쇼핑몰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 근데 요 쇼핑몰이 잘 보면요 여기 기능이 많습니다. 단순히 게시판 만드는 것보다는 쇼핑몰이 소스가 어때요? 더 많겠죠?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당연히 게시판을 이해를 못하시면 쇼핑몰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쇼핑몰을 로직만 아시면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로직만 아시면은 쇼핑몰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업무를 아시면 그 업무를 만들 수 있는데 업무를 모르면 그 업무를 개를 못하는 듯이 게시판 CRUD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입력된 거 목록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목록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수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CRUD라고 합니다. C가 create이고요, R이 read고요, 그 다음에 U가 update, D가 delete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죠. 자, 요즘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백엔드 개발자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좀 큰 회사들은 분리해서 뽑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뭐 프론트엔드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다 뽑아주느냐? 아닙니다. 작은 회사들은 프론트엔드 따로 필요 없어요. 왜? 풀스택 그냥 뽑아서 쓰면 되지. 굳이 이 정도 늘어가지고, 그죠? 예, 그 정도 업무도 하지도 않아요. 큰 회사 아니면, 되게 큰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 아니면은 따로 프론트엔드 잘 안 뽑아요. 근데 작은 회사라도 뽑긴 뽑는데 듬성듬성 진짜 드물어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풀스택을 한 상태에서 혹시나 그런 거 뽑는 데 있으면 뭐 기회가 오면 뭐 지원해서 그걸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좋다 그러죠. 왜? 프론트엔드만 필요한데 백엔드도 다 기술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키우면 팀장급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좋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론트엔드 쪽은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웹 디자인 분야. 개발할 때, 웹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실은 기능만 구현하면 된다 하면 그냥 개발자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고객이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고객이. 근데 아이고 하면 그냥 대충 나와도 되고요. 그냥 회색 바탕에 버튼 나오고 입력창 대충 그냥 입력도 하고 그냥 출력만 나오게 하면 돼요. 뭐 디자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 개발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실제 그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디자인 신경 안 쓰고 만든 게 있고 디자인 신경 써서 만든 게 있죠. 근데 보통 상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디자인을 붙입니다, 그죠? 깔끔하게 나오죠. 예, 뭔가 정리정돈 딱 돼 있고. 근데 디자인 안 붙은 것들은 뭔가 허술합니다, 그죠? 뭔가 돈을 받고 팔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 쪽에 백엔드 쪽의 기술을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잘 알면 좋죠. 기존에 웹을 디자인 쪽에 웹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 웹 개발 쪽으로 이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장난 아니에요, 퀄리티가. 왜? 이미 웹 디자인을 몇 년을 하시면서 그 사이트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벤치마킹도 하고 사이트 그 관계자 만들 때 담당자 만나가지고 화면 설계도 하고 맨날 찾나 몇 년 동안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개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실무를 일단 했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웹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웹 디자인 했다 해서 웹 디자인만 하겠어요? 개발자하고 같이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몇몇 다 알아. 그래서 백엔드 기술만 딱 알면 이 사람은 혼자서 그냥 기업 차리면 돼. 왜? 회사 왔다 갔다 해서 계약서도 쓰고 요구사항 받아가지고 문서 정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 하니까, 그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발을 좀 배워가지고 신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팀장급으로 가요. 팀장급으로. 팀장급으로 가는데 개발도 병행하면서 디자인 쪽을 그 팀하고, 그러니까 팀장을 디자인 팀장 따로 개발 팀장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두 개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다 업무 지시하고요, 스케줄 짜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개발만 해줄 줄 아시면 나중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되시면요, 디자인 쪽에 뭐 좀 내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래부터 좀 할 줄 아시거나 하시면 그 부분도 계속 이제 틈틈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많은 재산이 됩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 자 여기 스크립트 태그, JSP의 스크립트 태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거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도 돼, 사실은. 확인만 할게요. 자, JSP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쓴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꺽쇠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뭐라 그래요? 스크립트 태그는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가 우리가 아는 스크립트 릿이라는 태그입니다, 그죠? 스크립트 릿. 근데 이 스크립트 릿에는 어떤 코드가 됩니까? 자바 로직 코드가 됩니다. 핵심 부분이죠, 그죠? 자바 코드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기본인데, 선언 부분은 자 선언문 디클레이션 태그라고 해서 여기 앞에다가 느낌표만 이렇게 붙였죠, 그죠? 느낌표만 붙여가지고 자바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들을, 자바 코드를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변수하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부분이죠. 익스프레션, 자 표현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꺽쇠걸로 퍼센트 다음에 이퀄 기호, 는 기호를 넣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에 변수나 계산식이나, 계산식은
일단은 계산하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출력한다는 거고, 변수는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는 얘기고, 메소드 이름이 오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죠? 메소드 호출 보면 호출해서 결과값이 넘어오면 그 결과값을 출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열 형태로 출력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게 그 뭐하고 비슷하냐? JSP의 out.print 자 ln 이래 가지고 이거하고 같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안 쓰고 그냥 요 태그 넣고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 예, out.print ln 요 알맹이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여기 싹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태그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표현식이죠. 자, 요 개념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자바 기본 문법을 알고 있으면 요 규칙대로 여기에다 자바 코드를 넣어서 실행해 보면 되는데, 자바를 몰라. 기초 문법 자체를 몰라요. 그럼 뭐예요? 또 자바 그 책 보고, 그죠? 코드는 하는데 뭔지 모르잖아. 뭐 자바 타입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JSP 하다가 다시 자바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예, 다음에 공부하지 해서 그냥 소스만 해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자마가 다 학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코드 형식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자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new 해가지고 파일 선택했을 때는 하나하나 태그부터 다 입력을 해야 되고, JSP 그 파일을 new에서 선택하시면은, 예, 그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클립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템플릿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파일 선택해 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에디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입력했지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템플릿 JSP 파일 메뉴에서 new에서 JSP 파일을 선택해서 JSP 템플릿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스 코드 작성하고, 한글 세팅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UTF-8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 우리가 소스 코드가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한글 넣으면 한글 다 깨집니다. 그죠? 이 소스 코드는 한글 넣었을 때 실행해서 다 깨지만, 우리가 지금 세팅해 놓은 템플릿을 쓰시면 한글 안 깨집니다. 주고받고 다 할 수 있고, 그죠? 한글 다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코드에 보면, 자 이게 점 우리가 저장할 때 JSP 이렇게, 자시요. 자 땡땡땡점 JSP 이렇게 확장자가 JSP가 붙겠죠. 그리고 요 JSP 프로그램 할 때 보면 HTML하고 JSP 코드하고 같이 막 혼합되어 있다 그랬죠. 짬뽕이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원래 이렇게 쓴다 그랬죠. 웹 프로그램 만들 때 PHP든 ASP든 다 이런 식이에요. 자, ASP든 얘들은 PHP다. 그러면 PHP 코드하고요, HTML 태그하고 막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예. 막 섞여 있대. 짬뽕 코드예요. 짬뽕 코드.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JS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HTML도 나오고 JSP 태그 번호도 나오고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JSP라는 거죠. 근데 JSP라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뭘 포함한다? HTML을 다 포함하는 거야. HTML을 다 수용을 하는 거야. 더하기 요 자바 JSP 코드까지 다. 그래서 확장자가 JSP인데 안에 HTML만 있더라도 실행됩니다. 확장자가 JSP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안에 들어온 거는 HTML만 있어. 그렇더라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네. 톰캣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HTML. 그럼 여기는 JSP 태그가 없네? 그러면 JSP 컨테이너가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럼 통과. 그럼 어떻게 돼요? HTML 코드를 JSP 확장자가 붙었지만 그냥 그대로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JSP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JSP 컨테이너가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HTML 그 브라우저에서는요, 이 부분을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버에서 톰캣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JSP 컨테이너가 이 부분에서 이거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네 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요, 처리를 해줍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JSP는 자바로 코드로 바뀌고,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바뀌고, 그게 클래스로 화되어서 실행이 되는데, 실행 결과가 뭐냐면 HTML로 출력된 거다. 그러면 요 자리에 JSP 컨테이너가
자, 요 컨테이너 할게요. 컨테이너가 자, 너 이쪽으로 와 하면 이쪽 갑니다. 가서 처리를 하겠죠. 여기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처리를 합니다. 클래스 파일 만들어 실행하죠. 실행된 결과를 어떻게 요 자리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결과 값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결과 JSP 실행하면 뭐 나온다. HTML 나온다.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HTML이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HTML 코드가. 왜? JSP의 실행 결과는 HTML 코드로 나오니까 JSP 코드가 있는 부분이 자, 요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에서 처리가 돼서 결과가 HTML로 만들어지고 기존에 여기 HTML은 굳이 컨테이너가 처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요 가운데 부분만 싹 읽어가요. 가서 싹 가져가가지고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가 처리를 한 다음에 HTML 코드로 결과물을 쫙 낸단 말이에요. 내고 그 결과값을 다시 여기에 끼워줘요. 여기에다가 끼워줘요. HTML 코드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게 HTML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HTML이었고 원래는 가운데는 HTML 안 됐잖아요. 근데 JSP 컨테이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결과값 HTML로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가 다 뭐가 됩니까? 요 전체가 다 HTML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HTML 완성됐으니까 얘를 어디로 보냅니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그죠?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는 클라이언트에 보는 거는요. 자바 JSP 코드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 HTML만 온단 말이에요. 다 실행한 결과만 옵니다. 실행한 결과만 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죠? 일단은 개념을 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게 자세한 내용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코드에서 자,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코드에 보면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이 나왔으니까 이거 선언문이에요. 그죠? 디클레이션 태그. 선무 태그고요. 선무 태그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났어요. 퍼센트 꺽쇠갈로. 그죠? 예. 이렇게 꺽쇠갈로 열었으면 꺽쇠갈로 닫는 부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뭔가 요게 선언. 자, 선언 디클레이션 태그고요. 선언부고요. 여기에 이제 변수. 자, int 카운트는 3 하면 3이라는 값을 카운트에다가 넣어 달라고 이 말이죠. 변수 카운트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자, string 자, 요거는 리턴 타입이고요. make it lower. 요게 메소드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파라미터죠. 매개 변수. 그러면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매개 변수를 받아서 뭐 값 하나를 받겠죠. 받아서 뭔가 처리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라는 이게 객체 스트링 객체를 받았으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 lower case 소문자로 변하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한다? 리턴하겠다. 그죠? 리턴되는 형태는 뭐예요? 스트링 타입이죠. 리턴 타입. 그래서 이거는 선언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해줘야 실행되는 겁니다. 어떤 값을 이렇게 값을 하나로 이렇게 던져주고요. 호출을 해야 요 결과값을 보내주는 거죠. 실제 호출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죠. 예. 요 꺽쇠갈로 퍼센트는 이게 뭐예요? 표현식이죠. 익스프레션이죠. 예. 그래서 이게 출력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는 그냥 출력되는 게 아니라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된 결과값이 오면 출력한다. 그죠? 그래서 make it lower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소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여기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되돌려주면 여기서 이제 표현식이기 때문에 요 표현식에서는 요 표현이죠. 그죠? 표현식 태그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out.println 그러니까 out이라는 객체 JSP 객체가 내장 객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합니다. system.out.println은 어디로? 콘솔. 여러분들 컴퓨터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고 out.println은 어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이렇게 서버 접속했잖아요. 이 JSP 페이지를 접속했잖아요. 그죠? 그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하는 게 out 객체입니다. 내장 객체. 그래서 out.println 앞에 시스템 없습니다. 그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코드가 있고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 이 부분 요거는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로 했죠. 이건 뭐예요? 스크립트 리시라고 하는
자바 로직 코드가 들어간 부분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여기는 자바 말고도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린 게 없어요. 자바 이미 다 배우셨잖아. 앞에 기본법하고. 예, 그냥 코드 보면 알아요. 아, 여기서 이 처리를 해주는구나. 그런데 출력문은 하나 구분하셔야 되죠. 자, 출력문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웃 사용했죠. 그래서 시스템 점, 자, 구분을 요걸 해야 됩니다. 시스템 점 아웃 점 println 하고요. 아웃 점 그냥 아웃 점 println 구분하세요. println 하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 요거는요. 여러분들 서버에 콘솔 창, 도수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클립스에 보면 밑에 보면 탭에 콘솔이라고 탭 생깁니다. 예, 메시지만 그 출력되잖아요. 그죠? 콘솔 창이 출력화 되는 거고 시스템 앞에 붙여버리면 시스템 안 붙이고 그냥 아웃돼 있는 거죠. 소문자식 하는 거. 요거는 JSP 객체입니다. 내장 객체입니다. 뒤에 따로 배웁니다. JSP 내장 객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보내냐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자, 브라우저 서버에 접속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저쪽으로 출력을 한다는 거죠. JSP 실행 결과를 보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JSP 할 때 기초할 때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테스트,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만들다가 보면 값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 있죠. 체크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 중간 값을 내가 체크했다. 그러면 콘솔 창으로 보내세요. 저 시스템.out.println 심어 놓으면 콘솔 창, 브라우저에는 출력 안 돼요. 그냥 콘솔 창이 뜨는 거고요. 이게 중간에 변수 값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할 때 보통 로그를 남긴다 그러는데, 예, 그런 거 찾아면 웹에 보면 그런 것도 기능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거 명령 아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브라우저 쪽으로 HTML을 날려야 된다. 거기에 출력 결과를 날려가지고 화면에 뭔가 보이게끔 해야 된다 하면 out.println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크립트릿, 자, 여기서는 자바 로직이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폼은 왔습니다. 반문문 안에 뭐가 와 있냐면 out.println, 요거 뭡니까?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하는 거죠. 뭘 출력합니까?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문자열과 더하기 i가 뭐예요? 변수죠. 숫자 처음에 1입니다. 그럼 여기 1 더가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열과 자, 요 1을 더하고 그다음 뒤에 .br은 태그죠. HTML 태그죠. 자, 요 br까지 br이라는 줄바꿈 때까지 다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이 나오면 얘를 어디로 보낸다? 브라우저로 보낸다. 그죠? 예, 브라우저 창으로 이렇게 브라우저 쪽으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보내면 이 일반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거 태그는 BR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까? 태그는 화면에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실행돼요. 브라우저가 실행을 해서 BR이라고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줄바꿈이라는 걸 해주죠. 예.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는 거는 HTML 태그. 만약에 코드가 딱 들어왔는데 꺽쇠갈로 되어 있고 태그네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해석을 해요. 예, 해석을 해서 렌더링 한다 그러는데 그 해석된 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화면에 뿌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뭐 정렬을 해주고 크기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브라우저에서 처리해 주는 게 HTML 하고요, CSS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요 세 가지는 요 브라우저 쪽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브라우저에 요 소스 코드를 넣어주면 브라우저가 이 내용들을 해석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해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예. 그래서 꼭 인터넷 안 되더라도 HTML이나 CSS나 JS는요 인터넷 연결 안 되더라도 요 소스 코드 만들어서 브라우저만 띄우면 실행할 수 있어요. 왜? 브라우저 안에 이걸 해석하는 해석기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죠. 웹하고 연동을 해서 결과 보는 거 외에는 바로 코드 작성해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세 가지, 자, 요 스크립트 태그 세 가지 설명 다 들었어요. 자, 이걸 본인이 머릿속에 넣어서 JSP 할 때는 스크립트 태그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 스크립트릿 뭐예요? 자바 코드 들어가는 부분이죠. 로직 코드. 그 다음에 껏세가들 퍼센트 뒤에 느낌표 들어가는 거. 이거 선언부구나. 자, 변수와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역 변수, 다음에 전역 메소드로 선언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부분. 꺽사글로 느낌표 다음에 이퀄 기어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요 지금 쓰는 요 아웃점 프린트처럼 생긴 건데 사실 이제 이걸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요 알맹이만 꺽쇠갈로 퍼센트는 해가지고요. 요 알맹이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 하면 정리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에서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는 다 실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HTML 배웠죠, 기본. 테이블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테이블.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자 10행짜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폼을 10번 돌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태그에다가 테이블 태그, tr 태그 있죠? tr 태그는 줄 만드는 태그고 다 까먹었어요? tr 태그는 줄 만들 때 쓰는 거고 td 태그는 칸 만들 때 쓰죠? 여기에다가 태그 집어넣으면 돼요. 자, 10줄짜리도 만들 수 있고 20줄짜리도 만들 수 있고 100줄짜리도 만들 수 있는데 코드는 딱 한 줄만 쓰면 돼요. 그죠? 포문에 여기 몇 번 회전할 것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게시판을 보세요. 게시판에 어떤 때는 보면 글을 한 페이지에 10개 뿌려주는 게 있고 20개 뿌려주는 거 있죠. 요거 조절하는 거예요. 반복 횟수. 한 페이지에 뿌릴 그 글의 목록 개수. DB에서 읽어서 연동해서 차례대로 뿌려주잖아요. 그때 뿌려줄 때 보면 다 테이블로 뿌려주죠. 테이블 각각 줄에다가 제목 하나씩 뿌려줍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놓고 클릭하면 그 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페이지 바꿔주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거 이제 우리가 보면 뒷장이 이제 그런 거 이제 한다는 거예요. 곧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설명이 앞에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실제 이 파일을 보진 않았는데 이 파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설명만 들었고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설명만 여러 번 들었어요. 실제 이제 JSP에서 뭐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test.jsp를 만들어서 톰캣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자, 우리 저기 IP 어드레스 혹은 뭐 이런 거 이제 입력해서 앞에서 8080 클론 한 다음에 이렇게 test.jsp 해서 주소창에 넣었어요. 그러면 접속이 되겠죠? 그러면 톰캣은 안에 JSP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만든다? test.jsp를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test 언더바 JSP 자바 코드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자바 코드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던 자 퍼블릭 아시죠? 접근 제한자 파이널 이거 아시죠? 우리 값 못 바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 때 쓰잖아요. 키워드 이건 뭐예요? 스크립팅 언더바 JSP 클래스 이름이네. 그죠? 이 스탠즈 뭐예요? 상속 받겠다. 뭐예요? 뭐에 대해서 org apache jasper runtime 하고 요거 다 소문자죠. 패키지 이름이네. 요 패키지 안에 있는 뭐 http h가 대문자잖아요. 클래스잖아요. 그죠?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스크립팅 JSP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서블릿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블릿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또 연결해서 임플리먼트 뭐예요?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쓰는 거죠. 임플리먼트 그다음에 org.apache.jasper.runtime 여기까지는 패키지 명이죠. 다 소문자니까. 점 한 다음에 J가 대문자네. 이거는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되겠구나. 임플리먼트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 이름에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만 들어가 있잖아요. 추상 메소드하고 뭐 기본적으로 상수 뭐 스태틱 파이널하고 그다음에 디폴트 메소드하고 그다음에 스태틱 메소드하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지금 쓰죠. 콤마하고 다중 상속되죠.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다중 구현되죠. 다중 상속도 있고 다중 구현도 됐습니다. 그래서 org apache JSP 런타임 요거 다 소문자니까 요 패키지 안에 JSP 소스 임포트라는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자바 시간에 열심히 문법 공부하신 분은 이게 다 하시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 그러면 JSP 안 하고 그냥 JSP 지금 서블릿이라고 하는데 서블릿 형태로 내가 한번 개발해볼까? 보시면 코드 다 읽혀져요. 그러니까 서블릿도 문법이 있거든요. 서블릿 문법 보시고 이게 뭐 처리 절차 보시고 하시면 똑같아요. 자바 프로그램하고. 이게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단 서블릿을 만들 때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더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JSP만 하면 돼. 그리고 필요한 것만 JSP 개념만 조금만 아시면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 되고 예전에는 서비스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뭣도 모르고 자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서블릿 책 그냥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펴놓고 하나도 모르지 뭐. 자바는 모르는데 JSP를 어떻게 서블릿을 왜 합니까? 그죠? 자바 그 문법도 모르는데. 그죠? 그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혼자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코드 보면은 선언부 아까 앞에서 JSP에서 말씀드렸던 자 여기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제 일단 눈으로 대충 선언부에는 자 카운터라는 변수와 make it lower라는 메소드 선언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서블리터리 자바 코드에는 폼 안에 이렇게 출력문들 out.println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표현식에는 make it lower라고 해서 hello world 이렇게 던져주구나. 여기 해서 이제 출력하라고 지금 해주는 거나, 예, 여기 메소드 호출하는 거죠, 그죠? 요거 들어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뒤에 내용 이제 코드 보시면 서블리 코드 보시면 이게 풀 소스 코드는 아닙니다. 풀은 아니고요. 여기 점점점 생략되어 있어요. 더 많아요. 예. 앞에서 JSP는 간단하게 몇 줄만 하면 끝나는데 서블릿을 하는 거는 소스가 엄청나게 그래. 그래서 JSP 하는 거예요. 예. 굳이 똑같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10페이지 할 거를요. JSP랑 한 페이지면 끝나는데 뭐 굳이 10페이지 할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JSP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중에 이렇게 이제 클래스에 관련된 거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클래스 시작이잖아요. 요 스크립팅 JSP 클래스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언부에 들어가 있던 거 이게 우리가 자바 클래스 시간에 배웠던 필드 있죠, 필드. 예, 전역 변수라는 게 필드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거는 지역 변수고, 그죠? 예. 그럼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거 필드로 여기 들어간 거구나, 전역 변수. 그러면서 전역 변수 여기 필드 카운트 필드에다 온 집어넣어 놓은 거네. 예, 그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링, 그다음에 리턴 타입이잖아요, 그죠? 요 이름과 동일하면 생성자라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서블릿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make it lower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메소드 부분입니다, 그죠? 메소드 부분이에요. 메소드인데 메소드 중에서도 전역 메소드라고 했죠. 전역 메소드, 예, 메소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 호출되면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고 요 밑에 보시면 자 이게 그 언더바 그 JSP 서비스라고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크립트 리스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다 여기에 다 코드가 들어가요. 예, 이 부분에. 그래서 이 폼은 보이시죠? 폼은 나오고 아웃 점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코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식 있죠. 표현식은 이렇게 아웃 점 프린트로 바뀝니다. 예. 표현식. 그러니까 꺽쇠갈로 퍼센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 코드가 이렇게 아웃 점 프린트 요걸 바뀐 거예요. 똑같죠? 예, 요 알맹이는 똑같잖아. 요 알맹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 예, 이렇게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 이게 바로 또 실행되는 거 아니죠? 클래스로 컴파일 돼서 실행이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보시면 출력문 있죠, 출력문. 아웃이라고 되는 거 출력문이 다 출력문이죠. 여기 가운데도 보시면 아웃 점 프린트이죠. 출력문. 이걸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HTML 코드가 나온다. 예, 얘가 실행이 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요, 얘가 출력한 것만 남는 거예요. HTML 코드만. 그죠? 여기서 출력한 거, 뭐, 자바 서버 1, 뭐, 자바 서버 2, 이렇게 텍스트도 있고, BR 태그가 갖추고, 일반 텍스트하고, 태그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HTML 코드만 탁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 돌려준다? 원래 JSP 페이지에 HTML 코드가 있었고, 요, 지금, 스크립트, JSP 스크립트 태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를 싹 뽑아가지고 컴파일해가 실행한 결과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거죠. 결과만. 원래 있던 자바 JSP 코드에 있었던 그곳에 요 결과 값을 끼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HTML 코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완성이 되면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착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 값만 딱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됐죠, 그죠? 그러면 JSP에 대해서 좀 아나 하면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JSP는 말이지 원래는 자바야 라고 해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이걸 이제 설명하면 돼요. 왜 자바를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바와 JSP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야지만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공부를 하고 그냥 수박 거들기식으로 했었다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어디서 그냥 교재 뭐 이런 거 예제 같은 거 보고 그냥 따라 치면 되잖아, 그죠? 야, 이 코딩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만 하면 되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예, 사실 이제 그 단계는 취미 생활로 할 그 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거는 이런 내부적인 흐름이라든지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더 높은 단계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얘기했는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변수나 메소드 선언할 때는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해서, 그죠? 느낌표입니다. 퍼센트는 여기 선언부죠, 그죠? 디클레이션 코드 안에다가, 태그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변수 메소드를 선언해 주는데 전역 변수, 전역 메소드로 사용이 된다. 예. 그리고 자, 전역 변수 할 때 이렇게 자, 값을 넣어 가지고요. 이제 요렇게 선언된 부분을 실제 스크립트 리드 부분에서 처리할 때는 요 카운터라는 요거는 이제 변수는 자, 이렇게 중간에 처음에 이렇게 보신 분은 이게 코드가 뚝뚝 끊어져 있는데, 예, 우리 스크립트 태그가 JSP 스크립트 태그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HTML 사이에 여기에도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이런 거, 예, 퍼센트 이렇게 해서 여기 뚝 들어가 있고, 또 뭐 헤드 밑에도 여기 뭐 이렇게 뚝 들어가 있고, 예, HTML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어요, 태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페이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내부적으로 다 한 덩어리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자, 여기 요 부분에 지금 스크립트 리드 있고, 아래쪽에 뚝 떨어져서 여기에 스크립트 리드 있고, 여기 선언부 디클레이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클레이션의 카운트를 0으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저기 아래쪽에 있는 요 스크립트 리드에서 out.printer 카운트 했을 때 카운트 값이 딱 출력된다는 거죠. 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자바 문법하고 똑같이 선언 안 된 상태에서 변수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변수를 쓰려면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타입하고 값을, 초기 값을 넣어줘야 쓸 수 있는데 안 넣어주고는 못 씁니다, 그죠? 당연히 오류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서블릿 코드로 바뀌었을 때는 아까 이렇게 앞에 봤을 때 아까 그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복잡하죠? 예. 앞에서 봤던 코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서블릿으로 바뀌었을 때는. 예. 이런 리스판스면 set content type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코드로, 자바 코드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웃 사용했죠. 사실은 이 아웃이 리스판스 객체 라이터에서 아웃 객체를 하나 얻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아웃 이름으로 이게 지금 write라는 명령어, print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예. 그죠? 이렇게 복잡해야 된다. JSP로. 하지만 우리가 자바를 알기 때문에 내가 스크립트 코드 분석하려고 그러면 딱 설명만 보시면 다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형 메소드로 쓰는 거, 메소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위에 그 보시면은 메소드 쓰실 때는요, 이거 선언부하고 위치가 바뀌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부가 보기 좋은 거는 위에 있고, 그죠? 우리가 소스 코드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밑에 하시는 분은 없어요. 예.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우리가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지 밑에서부터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에 이렇게 선언부가 있으면 이거 선언부구나 읽고 이런 거 쓸 수 있네라고 하고 스크립트 리드 태그 써야지 이해가 잘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뭔가 호출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 찾아야 되죠. 예. 마이 메소드라는 메소드가 있구나. 여기 선언됐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다시 밑에 읽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위에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소스가 길면 왔다 갔다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언부를 보통 위에 해놓고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 스크립트에서 이 선언부에 봤던 거 메소드 쓰는구나. 그죠? 값을 던져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선언부를 사용해서 넣고 결과 보고 이렇게 작업을 다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소문자로 바꾸는 거, 메소드 호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 리드에 이렇게 이제 그 코드를 넣는데, 스크립트 리드 코드를 이렇게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스크립트 코드로요.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이 JS 페이지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고 여기서 열고 닫고 필요한 부분에 군데군데 HTML 사이사이에 쓰고 싶은데 딱딱딱 여러 번 사용해서 넣어도 이게 하나로 쫙 연결돼서 다 처리가 됩니다. 예,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코드 보실 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문원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는 앞에서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서문원 태그는
언더바 JSP 서블릿 메소드 외부에 코드가 서블릿 태그로 만들어지고요. 스크립트 태그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언더바 JSP 서블릿 태그 코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 메소드 안에 다 배치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렇게 변수를 A, B 선언해서 사용하면 이건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로 처리되는 거죠. 지역 변수는 쓰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폼은 안에 이렇게 이제 결과도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자바 코드 그대로 서블리트리 태그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출력할 때는 이렇게 표현문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요거 기억하실 거 하나. 자, 출력문 여기 보면 세미콜론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세미콜론 넣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세미콜론 넣으면 안 된다. 우리 오류 나는 거 넣으면 오류 나요. 예, 그래서 보면 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바 클래스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자, 자바 유틸 데이트. 그래서 임포트 쓰시면은 지시자라는 거 있었죠. 예, 지시자 배우셨는데, 지시자 쓰시면은, 임포트 쓰시면은 자바 유틸 요 패키지는 따로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 그냥 객체 생성해서 자바 API에서 쓸 수 있는 클래스 객체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제 이렇게 연산식 넣어서 출력을 해보고, 주석 처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거는 따로 분류는 했었지만 껐색을로 퍼센트 빼기로 시작해서 빼기 퍼센트 하면 이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실행은 안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JSP 코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작 페이지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부트스트랩 연동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네.